지금부터는 뇌졸중을 생활 속에서 막기 위한 특급 처방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무엇일까? 없다. 없어요? 사실은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교수님? 신 교수님? 요즘은 이제 그 다양한 그 패러다임이 있어서 사실 3시간이다, 6시간이다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처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빠를 위치와 그런 다양한 증상에 의해서 나중에 신경학적 예후가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신 교수님,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뭐 손 따지 말아라 저희 가끔 하잖아요. 흔들지 말아라, 뭐 물 먹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가만히 손대지 않고 가만히 두고 119에 전화해서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뇌졸중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의식이 소실되는 겁니다. 의식이 소실되니까 아무래도 기도도 막히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토물도 나오게 되고요. 네. 토물도 나오게 되면 그에 의한 2차적인 폐렴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토사물을 갖다가 토사물 제거하고. 어느 정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토를 할 때 또 고개를 옆으로 해서 적절하게 위치도 해주고 그리고 환자 주변에 이제 위험한 물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병변 환자들은 간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손상을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평한 곳에 또 눕히고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15도에서 30도 이상의 뇌압 낮추기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젖혀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임의로 흔들거나 물 먹이는 그런 행동은 반드시 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처방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밥 먹듯이 이것을 챙겨 먹자. 뭘까요? 약 아닐까? 아유, 그렇죠.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평소에 꾸준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상고 증상이 있거나 상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뇌졸중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복약을 꾸준하게 또 의사의 상담하에 잘 해야지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적정하게 조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뭐에 좋다라는 음식 또는 뭐에 좋다라는 특별한 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이나 이런 치료들을 하다가 질환 자체에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뇌졸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하에 반드시 치료와 더불어서 그 목표가 잘 조절되도록 약물을 잘 드시는 거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네. 이것을 줄이고 뭘까? 소금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채소는 충분히 먹어야 된답니다. 오, 예. 이렇게 앞에 보니까 그 오이, 부추, 뭐 배 많네요. 바나나, 토마토. 참외도 있고 이런, 감자도 있고. 그리고 물도 8잔이나 있네요. 예. 이런 걸 하루에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사실 뇌졸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짜게 먹는 거잖아요. 이제 나트륨과 연관되는 건데요. 이 티스푼 하나가 이 소금으로 5g 정도, 이 나트륨으로 한 2000mg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고하는 양인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줄었지만은 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짜게 드세요. 공고량의 2배 정도를 짜게 먹습니다. 특히 이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내 혈관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25% 가까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을 청소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그리고 이 칼륨이 풍부한 채소 과일들이 오늘 보여준 네. 토마토라든지 바나나, 참외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 특히 칼륨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뇌졸중을 막아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 사이 꽤 더웠잖아요. 네, 네.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탈수가 나타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니까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특히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루 건강, 특히 탈수를 막기 위해서 하루 5잔 이상, 그러니까 8잔까지도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뇌졸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면 그 처방전입니다. 뇌졸중이 왔다면 3개월 내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하세요.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예, 저 뇌졸중의 회복은 한 1년 반, 2년까지는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증상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한 3개월에서 6개월에는 뇌가 재생하는 그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그 다른 데서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네. 이제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초기에 이제 이게 상처가 막 아물 때 그때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해서 이런 그 기능의 재생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재활 치료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기간에 이제 또 다른 합병증이나 다른 병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혈압이 조절이 안 되든지 심장 질환에 동반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한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